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당 32번가의 기적 선거방송 음. D-2 네. 2 하면 좋아하시는 거 있죠? 뭐요? 맨날 소개하실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정가 2번. 그렇죠. 정가 2번 김정민입니다. 네. 네, 대표 강기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낮에도 뵙고 네. 오늘 지금도 뵙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얼굴을 자주 뵈는 것 같아요, 진짜. 선거 방송이니까 그쵸? 예, 자주 뵙는 것도 좋죠. 네. 아, 예, 오늘 갑자기 제가 중간에 사라졌죠. 어딜요? 선거 이제 방송을 하다가 네네. 왜냐하면 지금 선거 기간인데 거기서 하는 말이 이제 집회 평시에 집시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왜 뭐라냐면 1인 시인데 왜 집회 신고도 하지 않고 네. 두 명이서 그렇게 시위를 하냐. 네. 예, 그렇게 경비과장이라는 쪽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정보과랑도 얘기가 다 됐고 선관이랑도 미리 얘기가 다 돼서 표차를 들고 정당한 선거 운동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와서 전화를 하면서 체증을 하고 있다. 지금 이거 불법 시위 운동이니까 나가라. 그렇게 이제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우리 방송하는 중간에 소리를 냈죠. 네. 기억나시죠? 그때는 제가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분명 그 사람이 선거운동 방해입니다. 예, 공무원이.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명함을 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직이랑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경찰이 끝까지 안 주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중국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중국 경찰들 요즘 있을 거 아니야. 네. 네. 왜 웃어? 아니, 갑자기. 아니, 예. 신분증이 없는 경찰이 왜 없을 거라 생각해? 네, 그래서 그걸 달라고 했더니 이제 그냥 넘어가시라. 미안하다. 그냥 지금 우리 우파들 압박할 때, 보수들 압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미안하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법을 어겼으면 책임을 져야죠. 지금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이고요. 그렇죠. 지금 이게 만약에 자치경찰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치경찰은 더 개판되지. 완전 개판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그 경찰이 중국말을 하게 될 거예요.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말로 경고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경고방송을? 어? 경고방송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몰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뭐 얘기할 거예요, 뭐. 하여튼 뭐 중국말로 샬라샬라하겠죠. 뭐 어차피 못 알아들어, 우리는. 네, 몰라. 오늘 어쨌든 첫 선거 요새는 재밌게 했고요. 네. 근데 그냥 우리는 동대문이라서 10번 출구 앞에 갔는데 네. 그 장소가 아니나 다를까 이낙연 선거사무소 앞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아무 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짜장면집, 그 맛집이 있다 그래서 찾아갔다가 네. 이렇게 전 짜장면 냄새에 홀려서 갔을 뿐인데 하필이면 거기에 그 낙연상가가 있을 줄이야. 낙연상가. 낙연상가. 상가 건물 아닙니까? 이름 너무 잘 지었습니다. 네, 낙연상가. 우리 감독님이 썸네일 뽑는 솜씨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네. 우선 이제 광고를 좀 하자면 새벽당을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뭐 좀 나와니까 이제? 이제요? 새벽당. 새벽당 뚝. 자, 내려갑니다. 최신 순으로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벽당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새벽당. 네. 야, 이거는 당연히 인터넷 신문이죠. 그 다음에 또 블록체인 밸리. 비트코인은 위원장님을 좋아하죠. 그렇죠. 네, 블록체인 밸리에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위원장 얼굴 되게 잘생기게 나왔네요. 좋습니다. 네. 이 다음 또 하나 해줬습니다. 드디어 종이신문. 종이신문? 석간신문 문화일보에 오늘 나왔습니다. 오. 이건 의미가 되게 큽니다. 그렇죠. 예. 그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어떤 분의 칼럼이 나온 그 신문사입니다. 문화일보. 자영업자 등 중정부 코로나 피해 배상하라. 그래. 예, 여기서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특히 군소정당 한 정당의 이름을 특출나게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좀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정당 이름은 넣을 수 없고. 네, 마지막에 하나 썼습니다. 좋아. 그래도 그렇게 해도 이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소장 관계 잘 써줬더라고요. 우리 국민 14명이, 그날은 처음으로 14명을 그렇죠. 소장을 넣었습니다. 원고로.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제 우리 시진핑 방안만 기다리면 되네요. 네네. 시진핑 방한하면 이제 시진핑 주석한테 이제 재판에 나오라고. 그렇죠. 네, 이제 재판 나오라고 해야죠. 당연히. 네, 변호사랑 같이. 네, 이렇게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문화일보에서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지금
언론이 중국에 돈을 많이 받는다, 뒷돈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라는 워딩을 써줬다는 거는 문화일보 잘했어. 구독해야 됩니다. 문화일보가 지금 요즘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옛날 때 네. 김도울이 있어갖고 좀 시큰둥했는데 네. 많이 좋아졌네요. 네. 그다음에 이게 좀 안타까운 내용인데 여행사 직원 등 우리 국민 14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조료를 개인당 500만 원씩 지급해라. 우선은 소장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 손해 산정을 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위자료로 소송을 빨리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사유했고, 이제 이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휴업 권고를 받은 헬스장 운영업자나, 왜냐하면 휴업 권고를 받았으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고 임대료는 내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걸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여행사 직원, 그치. 지금 여행을 아무 때도 못 가죠. 맞아요. 월급도 없고 아예 회사 생계가 곤란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에서 보전해 줍니까? 전 국민 상대로 1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이게 포퓰리즘이죠. 그렇죠. 예. 여기 이제 국가 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이들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근거로 흔히 주장하는 국가 면제와 관련해서도 외국의 주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국내 법원이 재판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대법원 판례까지 들었습니다. 국가 면제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국이 소송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에서 정말 잘 써줬습니다. 새벽당에 이름 나오네. 네, 마지막에 하나 나옵니다. 왜냐면 이걸 제목에는 소심한 언급 좋았어요. 보통 이 제목을 이제 이런 기자들은 야마라고 하거든요. 야마에 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 성향의 자유의 새벽당은 보수 성향이 아닌데 우리는 국익 성향인데. 뭐가 됐든 좋다 이게. 네. 이들을 대표해 소송장을 제출했으며 향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계획이다. 여기서 제가 좀 광고 좀 하고 사람들한테 부탁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당이 법률 대리인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률팀장이 소속해 있는 법무법인은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일을 많이 소송 위임을 받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먹거리가 끊기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감하게 중국을 상대로 법률 대리를 하실 분, 중국은 내가 안 가겠다 하시는 분은 그 새벽당 대표 전화로 꼭 전화를 주십시오. 그 감독님 새벽당 대표 전화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절대 광고 아닙니다. 사행성도 아니고 스팸도 아니고 상업성 아닙니다. 네. 네. 전화번호가 대표 전화번호가 이렇습니다. 010-0212-7892입니다. 네, 이렇으니까 문자 남겨주시거나 하면 제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은 변호사분들 꼭 연락 주십시오. 문개구루님이 재밌게 썼네요. 중국 선전하고 미국하고 일하실 분. 그렇죠. 네, 중국 선전하고 미국하고 일하실 분. 네, 많이 알려주십시오. 저도 지금 제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지인들 통해서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법고시를 붙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그 법원에 가서 찍은 영상 있었잖아요. 네. 그거 업로드 되는데 거의 한 몇 시간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네, 한 열 몇 시간 걸려서 업로드가 됐습니다. 네,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 그래도 위원장님 이렇게 신문 기사가 그래도 인터넷 신문 2개, 석간 신문 하나, 이렇게 종이 신문 하나 나온 거는 큰 업적. 성공했죠. 네, 쾌거입니다.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크로스. 네.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 조금 더 많이 들어올 때까지 재미없는 방송, 강 대표 방송으로 빨리 진행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네 그래. 이제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 끝났고. 예. 방금 그게 문화일보 그거 맨 왼쪽 거. 이건 했고 이거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어디 앞에서 선거 운동을 했죠? 중국집 앞. 중국집 앞. 종로역 10번 출구인가? 네. 거기 있죠. 맛있는 낙연상가 중국집이라고 있습니다. 예, 낙연상가 중국집이지 어떻냐면 이분이 겉으로는 되게 품이 있는 척, 젠틀한 척, 멋있는 척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되게 많이 깝니다. 목소리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안 돼요. 저는 한 번만 점 해주십시오. 점?
안녕하십니까. 네. 아, 존나 늦게 하네, 근데. 네네. 네, 이 사람은 항상 말할 때 목소리를 깝니다. 네. 맞죠. 네, 목소리를 대신 안 들립니다. 네. 뭐라고 하는지. 품위 있는 척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업적을 많이 쌓았냐. 2014년 6월 4일에 전라남도지사를 당선이 됐습니다. 전라남도지사 당선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중국 자본을 유치했는데 그게 얼마냐? 2억 달러 규모입니다. 2억 달러? 그럼 2천억이네? 네네. 4달러도 아니고요. 오늘 선거방송에서 얘기를 했듯이 중국 돈은 잘못 먹으면 체하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취하는 게 아니라 뒤집니다, 그냥. 죽습니다. 독이든 사과입니다. 몰디브라다가 스리랑카가 대표적 케이스죠. 그러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호텔 체인이라든지 어떤데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중국 자본 나가라라고 강제로 조치를 취해버리죠, 트럼프는. 그럼요. 예, 그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낙연. 중장자도 그룹 진도 해삼 투자 적극 지원. 그래, 해삼 투자. 그래요, 그거. 이 해삼이 그 먹는 해삼 맞죠? 그렇죠, 해삼 먹기할 때. 예. 아유, 이것만 했나?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리고서 국내 해상업자들이 다 망했죠. 네네. 네. 그래, 손잡은 윤장현, 이낙연. 윤장현이 이때 당시 누구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강주 전남이 중국과 교류를 하는 겁니다. 중국인 출입국 편의를 위해 세관 검역 등 간편화 추진. 세관 검역을 간편화를 왜 추진합니까? 그 세관 검역을 간편하게 취재했기 때문에 네. 우한 쪽으로부터 바이러스 옮은 중국인들이 네. 광주로 무지장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언론에서 한 번도 보도한 적 없어요. 당연히 표본 조사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전라도 광주에 뭐 확진자가 뭐 얼마? 10몇 명? 웃기는 네. 소리죠, 진짜. 이게 2014년 네. 7월 14일입니다. 네. 2014년 6월 30일에 취임을 하고요. 그리고 2014년 8월 11일 이낙연 8월 11일 2014년 맞나 이거? 네네. 이낙연 도지사는 공약 효과성 분석해 실질 추구해야. 이 내용이 뭐냐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질을 추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갖다가 유치에 힘을 썼을까요? 예. 그러면서 중국인 표현법이라든지 어법에 맞게 이걸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간판서부터 죄다 중국 간판으로 바꾸고 있죠, 지금. 네네. 네, 거기가 지금 전라도 광주인지 중국 광주인지 알 수가 없게. 이 다음이 재밌습니다. 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목포랑 제주랑 해저터널 국정과제 추진 건의. 그게 중국의 1대1로입니다. 아. 그게 중국의 1대1로 해저터널 프로젝트예요. 아. 말만 1대1로 안 했네. 당시 제주도는 관심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저 해저터널이잖아요. 예. 그 육지에서 터널을 예를 남산 터널 같은 거 뚫을 때 네. 그냥 평지에 도로 까는 것보다 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뭐 구멍을 뚫는 거니까. 네. 해저 터널 뚫으면 돈이 얼마나 들까? 더구나 중국에서 막 이게 목포, 제주 막 이렇게 막 간다고 하는데 저게 중국까지 연결되는 프로젝트거든요. 네. 그 돈이 얼마겠어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토목비가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거? 지방 건설업자와 싸바싸바하고 중국 외자를 끌어들여갖고 대규모의 비자금 아니면은 부정한 돈을 만들겠다. 이거 착복하겠다라고밖에 안 보여. 이런 걸 보면. 그렇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이 중국으로 연결되니까 산동성으로 연결되는 게 쟤들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네. 이제 다음 보면 이제 국내 중국 관련 유적지를 이용해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합니다. 네. 해남에 있는 황저별묘를 잇따라 찾아 해남의 황저별묘라는 그 유적지가 있는데 중국과의 교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게 개소리죠. 황저별묘는 별묘는 명나라 장군 진랑과 그 후손을 모시는 사대정입니다. 황조, 그러니까 황제의 조정, 그 위패를 모셔놓은 별조, 그러니까 별도의 공간이라는 소리인데 네. 그 황제가 누구야?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황제를 모셔놨어? 광교토 대왕이야? 아니면은 뭐야? 고려의 왕건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중국. 명나라 장군. 그러니까 명나라 장군. 사나이입니다, 사나이. 네. 네. 거기에 가서 왜 제사를 지내? 이낙연 총리 어디 그 조상이 어디 중국에서 왔나? 2014년 6월에 취임하고 네. 바쁘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30일 날 뭘 했냐? 중국서 합작 법인 투자 유치를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중국 풍력 회사 골드윈드와 MOU를 체결합니다. 야, 자, 돈 좀 벌었겠는데?
그림이 보여요. 그림이 보여. 그래요? 예, 그림이 보여. 예, 이낙연은 중국 기업이 한국 브랜드를 달고 세계 시장에 나가면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 국내에서 생산 후 합작회사 이름으로 제품 생산 계획. 이분은 중국을 너무 사랑하네요. 제가 이건 들은 얘기인데 네. 동아일보 기자 때부터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중국 관련이라든지 친중적 성향의 기사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네,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죠. 원래 민주당 의원들이 다 저래요. 예. 네. 자, 이제 이 다음이 조금 신년사입니다. 신년사. 신년사면 보통 전라남도라든지 이제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용을 요약하자면 중국과의 교류의 역사를 알리는 황해 교류 역사관을 착공하자입니다. 황해 교류 역사관? 예. 그리고 현재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1년 완공 예정입니다. 아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역사관을 좀 만들지. 아니 왜 우리는 항상 중국을 대상으로만 할까? 그러니까요. 일본처럼 다양하게 뭐 영국을 대상으로, 프랑스를 대상으로, 뭐 스페인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중국 바라보기지? 아, 그리고 이분이 어디를 가시냐? 네. 국무총리가 됩니다. 네. 아주 멋있게 품위 있게 목소리 깔면서 얘기를 했죠. 이낙연 국무총리. 목소리 까는 거야 지금? 예. 야. 미세먼지 문제 국민 본인이 가해자는 생각해봐라. 우리 본인이 가해자. 국민이 뭐 했는데요? 그 미세먼지 기준을 저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을 먹고 트름을 해도 미세먼지 기계 갖다 대면은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네. 깍 한번 해도. 그 평소 잘 하시는 그거. 그렇죠. 예. 방구를 낀 다음에 기계를 갖다 대도 미세먼지 수준이 쫙 올라가요. 왜 그래? 아니, 그 지난번에 네. 그 방에서 방구 끼셨는데 네. 그 삼성 우 소리가 공기청정기가 막 그래. 소리가 막 커지면서 그러니까. 빨간색 나오면서. 그러니까. 네, 그리고 기억납니다. 그 가습기를 틀어도 미세먼지로 인식되면서 수치가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공기 중에 이물질이 있으면은 그거는 수치로서 이렇게 나온다고. 아. 공기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는 식의 수치를 네. 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미세먼지를 얘기할 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 가루가 우리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기 굽는 냄새라던가 고등어 굽는 냄새, 네. 그다음 저의 방구 냄새, 네. 저의 트름 이런 것들은 맡아도 괜찮습니다. 죽지 않아요. 이 당시 2019년 3월 23일인데 3월 23일입니다. 이 당시 뭐가 있었냐? 탈원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성도 좋은 가성비 좋은 에너지원이 무엇이었냐? 탈원전이었습니다.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이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하냐? 탈원전 한다라고 해서 없애고 그리고 국민 본인이 가해자라고. 이게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당진에서 화력발전소를 떼는 것 때문에 네. 저희 그 곤지암 쪽이 공기가 더러워졌어요. 거기가 서울보다 더 더러워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공기가 송파만 와도 그나마 깨끗한데, 그러니까 우리 서울을 보면은 그 인천서부터 강서 쪽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더럽고, 네. 그 다음에 이 서울의 동쪽서부터 해서 저 경기도 광주 쪽은 네. 당진 발전소에서 화력 발전 때는 그 매연이 들어와서, 네. 그래서 그 중간적이 오히려 나아요. 그래갖고 맨날 내 미세먼지 수치를 보면은 그래갖고 내가 안 갔다니까 와 이제 서울이 더 깨끗해나고. 자, 이 다음으로 이제 이분이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페렘이 오기 전에 2019년 12월 4일 기사입니다. 이낙연 중국 기업인과 만나 한국과 중국 경제 협력 더 확대해야. 최근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기업을 빼는데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인데 이낙연 총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익에는 1도 도움 안 됩니다. 2017년 설립된 고위급 민간 대화 기구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에 참석하여 중국의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의 상호 보완적 발전 관계로 나갈 것을 약속. 이분 국무총리 할 때 뭐 하신 거죠? 매국행위 했네. 딱 들어보니까 한국의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시켜서 중국에 통째로 넘겨주려는 게 그림이 딱 보인대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뭐 우연의 일치로 이낙연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그 선거 유세를 했고요.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조원진 후보 있는 대구에 한번 내려가려고 했었거든요.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솔직히 조원진 후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 같고요. 전혀 존재감도 없고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 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큰 친중파들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가장 친중파는 누구냐? 당연히
이낙연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는 사실 적시만 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저의 부분은 이것까지였습니다. 아, 쌈박하고 깔끔한데요? 오늘 웬일이십니까? 예? 아, 이제 좀 잠을 잤더니 컨디션이 좋아서.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아까 방송 찍고 와서 계속 잤어요, 제가. 피곤해가지고. 아, 그래서 자꾸